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최윤의 행복공장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오늘은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김상훈 작가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김상훈 작가는 와칭이 상당한 베스트셀러로, 와칭이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작가죠. 와칭 1, 2, 와칭 1, 2 저는 다 사서 봤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음악은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이라는 음악이에요.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이런 리듬이 나오면 크라이슬러. 사랑의 슬픔. 뭔가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즐길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많이 알게 되면 즐길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집니다. 자, 아이고 넘어갔네요. 어디 제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해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어머나 사라졌네요. 어디 갔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목 제가 찾는 김에 좀 읽어드릴까요? 여기 차례가 이 책 꼭 추천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텅 비우지 못하는 게 문제다. 1장 진공 묘유 텅 비우면 오묘한 일이 일어난다. 나를 열어놓는 것이 열쇠다. 나는 열면 열수록 넓어진다. 나를 열면 남의 천재성도 빌릴 수 있다. 나를 열면 에너지가 흘러들어온다. 육신에 대한 집착, 텅 비우기. 나는 몸으로 조립된 존재인가? 사람은 육신과 영체의 합작품. 영혼이 내려주는 선물이 있대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주고 위험도 경고해주고 직감도 주고 사랑도 베풀게 하고 자신의 내면도 바라보게 하고 열정의 응답도 하고 그쵸. 생각 텅 비우기. 이 부분 하고 싶었어요. 짓눌리면 튀어오른다. 생각이라는 것은 짓눌리면 튀어오른대요. 생각은 떼어낼 수 없을까요? 생각은 존재하는 걸까요? 사실로 존재하는 걸까요? 생각을 되돌려주지 않으면 파리처럼 달라붙는데요. 그리고 파리처럼 달라붙은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대요. 가둬놓지 않으면 그러한 생각들을 가둬놓지 않으면 저절로 헐헐 날아가 버린답니다. 176페이지 찾았습니다. 생각은 가둬놓지 않으면 저절로 날아간다. 이 파트 제가 읽어드리려고 김상훈 작가는 기자였어요. 방송기자, MBC에서 근무했던 26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고 취재 보도하는 일을 하셨죠. 그러다가 아주 가까운 가족 두 분을 연달아서 잃으셨대요. 그러면서 아주 깊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마음의 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바깥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만 쫓아다니고 그것을 이렇게 이런 색깔을 입혀서 발표할까? 저런 색깔을 입혀서 발표할까? 이런 일을 하시던 분이
너무너무 깊은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때부터 오히려 바깥의 삶을 쳐다보셨던 분이 내면의 세계에 빠져드신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 정신 분야, 네, 최고의 지금 와칭 하면 뭐 거의 대명사죠. 관찰자 효과, 관찰자 시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거의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와칭을 쓰신 거죠. 부제는 신이 부리는 요술입니다. 네. 그래서 명상이나 또 다양한 또 체험들을 거쳐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실을 고스란히 이 책에 담아두셨어요. 네. MBC 국제부, 경제부, 정치부, 뉴스 진행자. 네, 얼굴이 익숙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뵌 것 같아요. 워싱턴 특파원, 국제 전문 기자, 국제부장, 그 다음에 시사교양 프로인, 지구촌 리포트. 네, 이거 앵커 맡아서 다 하셨대요. 네. 자, 일단 작가 소개는 여기서 됐고요. 가다놓지 않으면 저절로 날아간대요. 생각은 가둬놓지 않으면 저절로 날아간대요. 우리는 살면서 쓸데없는 생각 하나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자신을 괴롭히고 있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지금은 많이 남의 말이나 남의 말이나 어떤 나쁜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저를 막 괴롭히는 거는 저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사라졌어요. 하하하하. 네, 여러분도 저랑 같이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 훈련을 하면 사라진답니다. 고통의 생각, 고통의 말, 고통의 생각, 막 짜증이 올라오게 하는 말들, 짜증이 올라오게 하는 생각들, 그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저한테 던져준 걸 제가 껴안고 살 때도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남의 독을 왜 내 머릿속에 가둬놓아요? 남의 독을 왜 내 머릿속에 가둬뒀습니까? 질문을 하셨어요. 자, 오래전 한 선배가 내게 전화로 뭔가 부탁한 적이 있었다. 취재 일정상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대뜸 욕설이 바가지로 쏟아져 나왔다. 쥐뿔도 모르는 녀석이 선배를 뭘로 보는 거야? 건방진 놈. 나는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더욱 길길이 날뛰었다. 그러자 나도 슬그머니 우라가 치밀기 시작했다. 결국 전화로 한바탕 설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화에 휩싸이니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속까지 쓰렸다. 맞아요. 우리 이런 일 많죠. 저도 며칠 전에 일이 생각납니다. 네. 그 후 한동안 선배를 볼 때마다 욕지기가 튀어나오는 것을 참아야 했다.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일을 하소연하고 그 선배의 입담을 늘어놓고 싶었다. 잠자리에 누웠다가 선배가 말한 쥐뿔도 모르는 건방진 놈이라는 말이 뇌리를 스쳐 잠을 못 자기도 했다. 내가 부당한 공격을 당했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내가 화에 휩싸였던 건 누구 때문이었을까? 오랫동안 나는 그게 전적으로 선배 탓이라고 믿었다.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나는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혜정양이 어머나. 와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중간에 얘가 뭐라고 하네요. 제 스피커가 어머나. 얘 가끔 말해주는데 목소리가 엄청 에로에로 하지 않아요? 약간 맹한 그 섹시함이 있습니다. 우리 스피커 목소리예요. 자, 혜정양이 취업 박람회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혜정양을 보면서 대뜸 딱 보니 성적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생긴 꼴도 영 아니군? 그 주제에 어디 취업을 하겠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학생한테. 그냥 끌고 할게요. 뭔가 약간 접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은 그런 예를 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졌는지 불쾌한 듯한 어투로 대답했다. 어머, 별꼴이네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쏘아붙이겠죠? 나는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를 하는 말로 공격했기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럼 남들이 공격하면 언제나 그렇게 반응하나요? 당연하죠. 참고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 했다. 혜정양이 한 정신병원에 견학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 문은 단단한 쇠문이고 창들은 모두 쇠창살로 막혀 있어요. 분위기가 살벌하지요. 복도에 들어섰는데 한 여자 환자가 혜정양을 보면서 딱 보니 성적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생긴 꼴도 영 아니군. 그 주제에 뭔들 할 수나 있겠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여자가 혜정양을 무시했으니 이번에도 그 여자를 공격할 건가요? 아니요. 미친 여자가 미친 소리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불쌍한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학생이 말을 했대요. 자, 아까와 같이 똑같이 공격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쵸.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건 공격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아, 쟤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그 사람에게 머물잖아요. 그쵸? 맞아요. 작가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화가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 그러면 화가 나한테까지 번지지 않는다. 하지만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동으로 난 공격받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난 피해자라고 믿게 되고 무척 화가 난다. 상대가 똑같은 말을 던졌는데도 내가 상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 사실 참 간단한 문제다. 예컨대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낯선 여성이 다가와 불쑥 이렇게 외쳐댄다면 어떨까? 당신은 의자야. 에잉? 당신은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어떤 다른 여성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쏘아붙인다면 어떨까? 당신은 바보 얼간이야! 즉각 화가 치밀 것이다. 난 쓸데없는 공격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꾹 짓눌러 가둬두면 화는 더욱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세상살이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악에 받쳐 많은 화를 내뿜는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화를 낸다. 화는 독이다. 머릿속에 독을 가둬놓고 있으면 고통스럽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남에게 독을 뿌리려 든다. 한 여성은 남편이 습관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비웃는 말을 하는 바람에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한다. 남편은 나를 보기만 하면 뭐가 그리 불만인지 늘 공격을 해대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가?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녀는 버릇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왜 자꾸만 죄 없는 나한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지? 자신을 피해자로 받아들이니 실제로 피해를 받게 된다. 하지만 생각을 돌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독에 절어 있으면 매일 저렇게 독을 뿜어댈까? 얼마나 독에 절어 있으면 매일 저렇게 독을 뿜어댈까? 독통에 빠져 절규하는 남편이 오히려 피해자로 여겨져 측은해 보인다. 남이 내게 던지는 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남이 내게 던지는 독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남이 내 머릿속에 뛰어들어 독을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엉겁결에 남의 독이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렸다면 얼른 이렇게 되뇌어라. 독아, 나한테 날아왔니? 내 머리는 활짝 열려있으니 우주로 되돌아가렴. 우하하하, 그렇게 말하래요. 이 작가의 책을 제가 다른 책도 읽어보고 이 책도 다 읽어봤는데, 내 머리를,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뇌에 갇혀있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리를 활짝 열어서 내 머리는 우주와 똑같아 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내 머리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갇혀 있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우주로 저리로 날아가라,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사람은 상상력의 동물이잖아요. 얼마든지 상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김상훈 저자가 쓴 이야기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 내 머리가 이렇게 1m쯤 넓어졌다고 생각해라. 커졌다고 생각해라. 그 다음에 내 머리가 10m쯤 커졌다고 생각해라. 이러면은 통증이 줄어든대요. 그거를 실험한 과학자 이야기까지 이분이 설명한 책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제가 추가로 잠깐 이야기했고요. 도가 나한테 날아왔어? 내 머리는 우주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얼른 우주로 되돌아가. 이렇게 말하면 된대요. 그러면 날아왔던 독이 우주로 숑숑숑숑숑숑 날아간대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해봐요. 저는 가끔 저도 막 하고 올라오는 그런 멘트들이 날아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이 전두엽은 사고의 사령탑이거든요. 사고의 사령탑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고의 어떤 이 역량이 높지가 않고 그 다음에 막 뇌가 지금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 발달할 때라서 이것이 사고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참고로 여자는 23세에 뇌가 완성이 되고요. 남자는 30세에 뇌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막 상상을 불허하는 이 도대체 이 타임에 이런 말이 가능키나 할까? 제가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도 막 뒷목을 잡고 막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그랬다고 하다면 지금은 그래봐야 거의 조금. 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훈련을 해요. 이 작가가 시킨 방법으로도 훈련을 하고 또 다른 또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도 써먹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됐어요. 잠깐 제가 우리 아기를 어렸을 때 아기를 안고 제가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어떤 아기 엄마가 똑같이 아기를 업고 있었나? 저는 이제 유모차에 애를 이렇게 데리고 그러고서는 마트를 갔는데 그 엄마가 불쑥 안면도 없는 분이 불쑥 어머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이런 멘트 없습니다. 그냥 불쑥 갑자기 저의 시야에 훅 들어와서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살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이에요? 어머 근데 애가 왜 이렇게 작아요? 애 되게 작다. 몇 킬로예요? 몇 킬로예요? 어머 여기 되게 작네. 애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생각이 아니었을 때 애를 낳고 나름 애 때문에 애를 처음으로 키워보고
정말 마음도 막 힘들고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던지고 가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이빨을 부득부득 깔면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참 어리석지 않아요? 사람이? 몇 날 며칠을 또 어떤 그 똑같은 마트에, 왜냐하면 저희가 주상복합에 살았는데 그 1층에 마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마트에 가서 애기 데리고 이제 멀리 안 나가고 날이 춥거나 그러면 거기서 뱅글뱅글 돌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또 어떤 아이들이 학생들이에요. 우리 애기가 이쁘게 생겼었거든요. 어렸을 때. 뭐 다 이쁘죠, 애기들은. 그런데 어쨌든 지나가다가 어떤 애기들이 욕을 하면서 아우 땡땡 이쁘게 생겼다고, 진짜 땡땡 이쁘게 생겼다고, 진짜가 땡 이쁘게 생겼다고, 쟤 좀 봐 땡땡 이쁘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쨌든 그것도 좋다고, 맨날 며칠을 또 좋다고. 아이고 참, 사람이 남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남이 던진 말 한마디가 나를 또 웃게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조율할 수 있다면 훨씬 내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칭찬을 한 거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욕을 한 거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가타부타 상황만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만한 이야기가 있었나,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만한 것이 있었나 라고 내 생각만 되돌아보고 그냥 감정적인 부분은 끊어버리면 사실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도 볼 수 있고 상대도 볼 수 있는 시각을 또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내 머릿속엔 독이 들어있지 않은가? 내 머릿속엔 독이 들어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나 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에게는 10살짜리 어린 남자아이가 있다. 그날은 아이 혼자 저녁을 먹게 되었다. 저녁을 먹은 뒤 아이는 기특하게도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오늘은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지? 설거지나 해놓을까?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는 낮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올라섰다. 헐렁한 고무장갑을 끼고 엄마가 하는 것처럼 행주에 세제를 두어 방울 떨어뜨린 뒤 거품을 냈다. 그릇을 닦고 수저를 닦았다. 그러고는 컵을 집어드는 순간이었다. 쨍그랑! 유리컵이 싱크대 아래로 떨어져 박살이 나버렸다. 때마침 엄마가 들어왔다. 어머, 야! 이게 웬 난리야! 샤우팅이 날아갔겠죠? 지친 몸을 끌고 들어왔는데 난장판이 된 집을 보니 엄마는 화가 났다. 너 싱크대 위에 올려둔 초콜릿 먹으려고 그랬지? 어서 네 방에 들어가서 숙제나 해! 어떡해요. 우리 아이도 10살인데. 아이고, 아이는 말없이 공부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회사에서 마치지 못한 잡무와 다음날 아침거리를 준비해놓고 나서 아이의 책가방을 들여다보았다. 열린 지퍼 사이로 아이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다. 슬쩍 펼쳐보았다. 엄마는 매일 지쳐 보인다. 지쳐 보이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설거지를 했다. 그런데 고무장갑이 미끈거려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컵을 깨뜨려 속이 상했다. 그녀는 살며시 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졌다. 아이의 작은 손을 쥐어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우리는 종종 깊은 생각 없이 독을 던진다.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되돌아보지도 않고 말이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채나라로 가던 도중 양식이 떨어져 채소만 먹으며 일주일을 버텼다. 일행은 어느 마을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공자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제자인 안회가 쌀을 구해와 밥을 지었다. 밥이 다 될 무렵 공자가 밥 냄새에 슬쩍 밖을 내다봤다. 그때 마침 안회가 소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집어먹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공자는 모르는 척했다. 뜸이 들자 안회가 공자 앞에 밥상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공자가 엉뚱한 말을 했다. 안회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조상님을 배웠다.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려무나. 안회가 대답했다. 스승님, 이 밥은 조상님께 드릴 것이 못 됩니다. 공자가 물었다. 어째서 그러느냐?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이미 먹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밥을 조상님께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자는 잠시 안회를 의심한 것을 후회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따라서 내가 보는 것과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을 깊이 되돌아본 뒤 말을 꺼내야 한다. 네,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저도 혹시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을까라고 반성하면서 네, 공자님의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을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은 내 생각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나쁜 생각들이 담겨 있지 않은지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 들여다보는 단순한 행위만으로 그릇은 저절로 말끔히 비어버린다. 내 마음이 나쁜 생각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가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내 마음이 나쁜 생각들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내가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비워버리지 않은 나쁜 생각들은 찰거머리처럼 달라붙는다. 하찮은 쓰레기통도 자주 비워버리지 않으면 썩은 쓰레기가 달라붙지 않는가. 따라서 찰싹 달라붙어 독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비워버리는 게 상책이다. 네, 머리를 활짝 열어놓으면 되돌아간대요. 머리를 활짝 열어놓으면 되돌아간다. 내 머리는 우주에 활짝 열려있으니 나쁜 생각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가거라. 네. 어느 절에 허드렛 일만 하던 동자승이 있었다. 어느 날 동자승은 드디어 처음으로 스승의 얼굴을 대하고 참다운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동자승은 스승이 어떤 가르침을 내려줄까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해질녘 이 산꼭대기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 있어라. 새벽까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라.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 절대로 아무 생각도 하면 안 된다. 아침이 되면 내게 돌아와 이야기해다오. 아이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래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래요. 큰일 났네. 새벽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동자승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고 산을 타고 동굴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밤이 되자 호랑이와 늑대들이 요란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답니다. 무서워가지고 생각아 꺼져버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무서운 생각을 막 던져버리려고 펄쩍펄쩍 뛰고 호흡도 멈춰보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애기가 동자가 어리잖아요. 그랬는데 생각이 사라져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세게 더 세게 그렇게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었네요. 아침이 되었어요. 절에 갔어요. 스승님께 이야기했어요.
스승님, 도저히 무섭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생각을 하지 말자고 온 힘을 다해 억눌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잔뜩 화를 낼 줄 알았던 스승님께서 놀랍게도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내일 다시 동굴에 들어가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무섭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라. 절대로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동자승은 이번에는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어젯밤에는 저절로 무섭다는 생각이 넘쳐서 고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저녁이 되자 동자승은 동굴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때마침 호랑이와 늑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잘됐다. 정말 무섭다, 무서워.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처음에는 무섭다는 생각이 잘도 떠오르는 듯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무섭다는 생각을 일부러 계속 하려고 하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거꾸로 자꾸만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무섭다는 생각을 하려더니 왜 덜 무서워지지? 왜 안 무서워지지? 동자승은 무섭다는 생각이 끊어지기 시작하자 불안해졌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는 모습도 떠올려보고 늑대들이 달려드는 모습도 상상해보았다. 나중에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짜면서 어떻게든 무섭다는 생각을 해보려 팔보등을 쳤지만 그럴수록 머리는 텅 비어갈 뿐이었다. 또 이제 스승님을 찾아갔죠. 스승님... 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 스승님이 이번에도 껄껄껄껄 웃으셨대요. 그래, 잘했다. 중요한 이치를 깨달았구나. 응? 도대체 내가 무슨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지? 무섭다는 생각은 어디서 날아들었느냐? 우주에서 날아들었느니라. 그걸 머릿속에 가둬놓고 억눌러대면 더욱 사나워진다. 거꾸로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받아들이면 제 발로 되돌아간다. 자,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각자 자기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우주로 활짝 열어놓고 되돌아가라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또 좋은 책과 글 가지고 올게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행복하지? 난 무엇을 해야 내가 즐겁지? 무엇을 해야 내가 좋아할까?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본인에게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우리 또 만나요. 안녕.